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이제 리딩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별 모임이나 활동이건 아니면은 뭐 솔로 팀이나 듀엣 팀이라 하더라도 뭐 셀프 리더십으로 또 듀엣이면은 당연히 둘 중에 한 사람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우리가 애초에 세웠었던 계획을 최종적인 성과물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의 역량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팀원들과의 함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이 기회와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뭐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해도 될 정도로 뭐 분량이 많지만 실제 이 수업이 뭐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리더십이 주로 뭐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뭐 대표적인 명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받을 만한 리더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학창 시절서부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뭐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뭐 자신감 그 외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 기술이나 책임감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각자 개인의 역량이나 어떠한 이 서포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서 실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한 역량만을 가지고 이게 리더십이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이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느 한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리더십이 아무래도 다른 리더십에 비해서 그렇죠. 조금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리더십은 종합적인 어떠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끌고 나가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다양한 리더십을 직접 보기도 하고 남의 리더십을 보기도 하고 본인이 발휘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로우십이 리더십이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나 또 이 심지어는 그 책을 많이 읽고 지식 많이 쌓는 리더, 책을 읽는 리더가 실제로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리더십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러한 팔로우십을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리딩 클래스에서의 리더란 다른 사람들하고의 앞으로의 다양한 이 활동들, 협업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러한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몇몇 사례들, 몇몇 명언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벤자민 젠더라는 보스턴 필하모니의 이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게 리더십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테드에서 최고의 인기 강사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즉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적인 필하모니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즉 자신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명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스포츠는 대표적으로 리더십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UCLA의 전설적인 88연승을 이룩한 존 우든 농구 감독의 이
리더십에 대한 의견은 늘 배우는 자세, 그리고 떠한 이 배우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기를 끝내서는 더 이상 리더로서의 생명도 끝난다는, 즉 리더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본인들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노력형 이 인재가 바로 리더로 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책으로 잘 알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경호라는 책의 저자인 켄 블랜차드 같은 경우엔 직원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지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로써 바로 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들을 한번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치어리더이자 후원자이자 격려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바로 리더의 기회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경우가 어떠한 것을 말할 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통해서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딜로이트사의 전 세계적으로 맥킨지와 함께 대표적인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사의 전 CEO였었던 짐 퀴글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바로 무엇을 말해야 할 때보다는 무엇을 물어야 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즉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생활과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경청을 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에브리함 링컨도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준비가 되었었을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자신의 생각은 3분의 1 정도만 할애를 하고, 실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이러한 명언을 통해서, 즉 나보다는 남들을 좀 더 배려를 하고, 남들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반추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위인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리더와 관련되어 있는 명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 정치사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 체제의 대표적인 이 저서인 이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굉장히 창의적인 노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한 리더의 조건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조차도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존재인 또 다른 나이지만, 이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즐겁게 하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각자 개인의 환경에 맞게 개인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가장 존경했다라는 일본 내셔널사의 창업자 마쓰시다 공업의 마쓰시다 고로스케 같은 경우엔 작고 사소한 일의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안 되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해 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리질 말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기준을 내려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경영 철학을 밝히면서 현대 일본 경영의 신으로까지 이 불릴 정도로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강한 개인의 가치관과 그리고 철학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리딩 클래스에서 궁극적으로 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성과물에 도착할 때도 분명히 그 올바른 길로 잘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의 현대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이 저자이자 GE의 전 회장으로 잘 알려진 잭 웰치는 건설적인 갈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진솔한 토론, 개방적인 토론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리더십의 한 조건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한 가지 아이디어를 철저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토론을 통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 다양한 의사소통만이 실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리더로 그 조직의 어떠한 리딩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GM사의 이 제2대 회장을 역임했었던 알프레도 슬론 역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팀원들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을 미루고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끝까지 다시 재고 삼고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리더의 한 조건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한번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팀 프로젝트의 최후의 보루로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리더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마의 변호사라는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영화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악마의 변호사라는 이 직책은 실제 마더 테레사, 즉 테레사 수녀가 이 사망한 이후에 카톨릭 교단에서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슈화 됐었던 이 사안입니다. 실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악마의 변호인을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역할을 일부러 맡는 사람을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면서 실제 이 악마의 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마더 테레사가 정말로 성녀로서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번 로마 가톨릭 교단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톨릭계의 법률 담당 변호사로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까지, 그래서 교회의 권한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시성시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맨 밑바닥까지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마치 이 성인으로 추대하는 데에 그 반대편인 악마의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최후의 보루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둔다라는 것은 어떠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한번 의심해보고 마지막까지 새로운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리더십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CIA 중앙정보국에서는 팀 훈련을 할 때 레드팀과 블루팀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이후에 미 중앙정보부에서는 미국 내에 모의 군사를 할 때 아군을 블루팀으로 적군을 레드팀으로 호칭을 하되 기존에 세워진 가설을 검증을 하고 또한 취약점을 살펴서 직접 대안을 제시를 하는 아주 액티비티한 아주 활동적인 팀을 만들어서 실제 모의 훈련이지만 실제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9.11 테러 이후에 CIA 조직 내에 레드셀을 도입을 해서 정말로 이 적군인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테러 전략을 가상을 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응 방안, 이에 대응하는 체포 방안 등을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테러를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실제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 사례를 봤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리더가 앞으로 리딩 클래스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씩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의 이 프로젝트 성과물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의 그러한 좋은 기회와 경험을 쌓기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쌓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